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검찰의 표적 수사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고 낙마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수사였다. 그날이 9월 6일 하필이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그러니까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고 한 9시, 10시 이쯤 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125일이에요. MB 때보다 훨씬 길고요.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했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 수사는 자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에서 이제는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건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장식 변호사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크게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또 표창장 위조 문제를 포함하는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있는데 먼저 이 재판 경과를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세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조국 전 장관 그 동생과 관련된 웅동학원 관련된 재판이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사모펀드하고 증거인멸 관련된 사건이 또 진행 중에 있죠.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설립 운영자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논리가 쌓여져 있는데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피의 공시를 담당했던 직원이 1차 공판에서 자기는 한 번도 결제받은 적 없고 보고한 적 없고 이모, 김모 이런 분들에게 보고하고 결제받았다. 코링크피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기본 전제가 좀 흔들리는 결과가 나와서 진술로 지은 집인데 카드로 지은 집처럼 맨 아래 카드가 흔들리는. 이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WFM. 코링크피가 WFM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조사받다 알게 됐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 재판의 결과가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정경심 재판 같은 경우는 입시, 동양대 표창장, 사모펀드가 하나, 증거인멸 위조 등 증거 관련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사건 처음에 불거진 게 언젠데 아직 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냐.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재판장님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왜 안 하냐. 9월 6일자 공소장에 보면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는데 11월 11일자 2차 공소장에를 보면 혼자서 디지털 방식으로 2013년 6월 달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구두로도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최근을 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또 불허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를 안 보여줬어요. 공소가 제기되면 검찰과 피고인은 당사자 대등주의라고 해서 링 위에서는 대등한 선수예요. 검찰이 가진 증거를 피고인도 다 봐야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 작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사모펀드 1차 공판 준비기일 때 하루 전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했어요. 검찰이. 이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검토할 시간이 변호인들이 없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는 변호인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재판 기일을 또 끈 거는 검찰입니다. 왜 검찰은 기일을 늦췄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될 것을 검찰도 예상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 장소, 목적, 방법, 행위자 동일성이 5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불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미뤘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건의 첫 단추였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그날이 9월 6일 하필이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그러니까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고 한 9시, 10시 이쯤 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10시 50분인가 공소장이 신청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업무 시간도 종료된 시점. 그 시점에 낸 공소장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고 먼저 조기에 드러나면 검찰의 표적 수사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고 낙마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점이 조기에 드러나는 것을 뒤로 미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그다음에 공판 준비기일의 검사가 왜 우리에게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많이 좀 화제가 됐었죠. 일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판사를 들이받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런 모습이 좀 일반적입니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9명 한 부의 검사가 다 나왔던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검사석에 그렇게 9명의 검사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보조의자로 앉았을 겁니다. 분명히. 한 번에 다 앉을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정말 좀 뜬금없었어요.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장의 시간이에요. 변호사와 검찰에게는 협력 의무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야 증인 몇 명 신청할 거야. 몇 명이네. 공판 일정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하는 거 하는 얘기예요. 진술권 같은 거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없어요. 본재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9명이 나와서 진술권 얘기를 하고 또 객석을 향해서 기자를 향해서 방청석에 있는 기자를 향해서 재판장이랑 대화하는 시간인데 재판장님이랑은 대화를 안 하고 방청석에 있는 기자를 향해서 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쇼잉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쇼타임이었어요. 왜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쇼타임을 가졌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을 향한 충심에는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도 막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정무적 판단,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남다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해주던데. 그렇죠. 일단 그날은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재판의 기술, 공판의 기술로 놓고 보자면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논란을 일으켜서 이 재판부는 편파적이다. 공판 준비기일에서 많은 얘기들이 했어요. 재판장께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제 또 대법원 판결에서 공소 제기 후에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9월 6일 날 공소 제기하고 나서 압수수색하거나 참고인 진술 받은 거 전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어진단 말이죠. 세상을 들썩거리게 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되거나 또는 증거가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만 있어서 재판장이 현출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도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증거 좀 빨리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른바 도둑이 제발저려서 재판부를 상대로 괜히 시비를 걸고 있다. 우물에 독을 푸른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물에 독 풀기. 아무도 못 먹어. 재판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사실의 맑은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독을 확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이 그 뒤에 또 불거졌고 검찰이 이 사건을 또 갑자기 들여다본 이유, 계기도 우물의 독풀기와 좀 비슷한 유사한 맥락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디언 기우제죠.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을 그쪽 표현으로 뭐 꼬린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했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이 저는 우리 사회에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 제도적 불공정의 문제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죠.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지만 지금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의 표적이 된 조국,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점이 저는 좀 분명해 보여요. 범죄 혐의가 먼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다. 수사? 이게 올 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유재수 씨. 사건이 8개월간 묵혀 있다가 이 시점에서 등장을 하죠. 웅동학원,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증거인멸까지 쭉 왔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가 영장 청구가 계속 미뤄지고 결국은 8개월간 묵혀뒀던 유재수 건이 이제사 나오고 이제야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표창장 위조 의혹, 입시비리 의혹 이런 것만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뭐 구속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유죄수건까지 끌어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공범 기재된 게 없어요. 정경심 공소장에 조민 딸은 공범으로 기재가 됐는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지금 반년째 인권의 측면에서 좀 짚어볼 대목은 없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8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151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이 건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방대했거든요. 혐의가 너무 다르죠. 국정농단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던 사건이고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압수수색했던 시점으로 보자면 118일, 8월 20일 날 특수 2부가 이 사건을 딱 받았을 때 125일이에요. MB 때보다 훨씬 길고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영장만 쳤지. 가족 전체가 동생, 오촌 조카, 부인은 구속돼 있죠. 아들, 딸 전부 다 공범. 조국 전 장관은 이 건과는 별건으로 또 유죄수건. 모든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되거나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부가 같이 구속된 적이 있는가. 80년대에 있었던 이철이 장영자 사기 사건. 지금 돈으로 50조 정도 사기를 친 거예요. 둘이 공범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고 그 정도 건이 아니면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조국 전 장관입니까? 소위 검찰주의, 검찰 중심주의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검찰이 예전부터 이렇게 힘이 셌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예요. 노태우 정부에 박철원이 검찰 출신이고 황태자라고 해요. 그때부터 검찰이 점점 힘이 세집니다. 안기부나 기무사나 이런 쪽에서 노골적으로 정보를 받거나 거기서 뭐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검찰이 점점 힘을 세게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검찰을 견제하려는 사람, 바로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로 가면 민정수석이죠.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즉 검찰이 실제로 지휘를 받거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직권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직책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난도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검찰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에 넘어서서 검찰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검찰이 지닌 권능과 위상을 국민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어 했다. 저는 이제 정치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능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된다. 정치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바가 점점점 늘어나서 대한민국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량권이 제가 여기까지 재량권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를 검찰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나 그러면 이제는. 4+1 협의체가 23일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면은 현재 검찰의 태도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좋다. 이 정도는 익스큐즈. 이 정도는 용인. 오히려 지금 검찰은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 검찰청법 개정안 패키지로 올라와 있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이 두 개의 패키지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 수사는 정치적 고려, 정무적 고려에 따라서 늦춘다거나 하거나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도 너무 많은 것을 걸었어요. 검찰 스스로 어떠한 계기가 변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재판까지 가게 될, 재판까지 쭉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트랙을. 사건이 조국 전 장관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황교안 대표 관련된 사건도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죠. 패스트트랙 수사가 1000편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편의 영화를 몇 사람이 보고 있다. 이명, 손발이 마비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1000편의 영화 좋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 있지 않냐. 최이배 의원 특수감금 사건. 그거는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수백 명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민경욱 의원, 여상규 의원, 이은재 의원 등에서 몇 사람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고 정확하게 하는 일이, 했던 일이 다 나와요. 특수감금이 너무 명백해요. 그건 왜 안 하냐. 패스트트랙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이른바 조국 사태. 검찰 사태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언제쯤 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좀 멀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국민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 조범동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보도 거의 안 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관심이 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관련자들의 잘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건 그것대로 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을 검찰발 단독 기사를 남발하면서 우리 언론이 과장하고 키웠다라는 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지금 그 정경심 공판 준비 기일이나 조범동 첫 공판 기일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 근데 누군가는 이것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 추미애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vs 추미애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포함하여 법무 행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서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을 감시해서 보호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사하는 이 역할을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은 직무 권한 안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둘 간의 관계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문서 통해서 다 하라고 하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면 된다. 수사팀을 뭐 설령 교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부여가 돼 있는 합법적 권한, 즉 그렇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그럼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또 막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단절하고 그렇게 가야 향후에도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 거고 검찰은 독립해야 되나 수사하는 데 있어서 외압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 통제 장치는 존중을 해야죠, 검찰도. 민주적 통제가 부족한 게 문제지. 그 신장식 변호사님 모시고 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이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